자, 반갑습니다. 신용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div하고 스팬에 관련된 태그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이 필드셋하고 리전드 태그, 그죠? 요거는 연관된, 그죠? 입력 양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멘틱 태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시멘틱 태그를 적용하면 어떻고 div 태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N 하시고요. 자, 저장을 해야겠죠. 컨트롤 S 하시고 여기에다가 EX07이라고 주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탭키를 눌러 주시고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시멘틱 태그를 안 쓰고 div 태그를 써서 우리가 공간 분할을 해서 그 내용을 한번 표식을 하는 대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이틀은 시멘틱 태그 미사용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한번 div 태그로 우리가 영역을 나눠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이렇게 div 합니다. div 태그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다가 제목을 하나 주도록 하죠. 그래서 h1 태그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 뭐 이런 형태로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죠? 자, 실행을 시키니까 자, 이렇게 h1 얘는 이걸 다 잡아먹는 애고, 자, 요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영역을 나눠 가지고 그 영역 안에 지금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이게 좀 제가 너무 크게 잡아서 그렇죠. 자, 이 정도로. 그래서 검사를 우리가 해봐도, 자, 검사를 해봐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div 태그 여기 영역이 이렇게 지금 h1 태그로 잡혀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의 형태를 나타내고자 할 때 통상적으로 div를 써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제목 부분입니다. 그죠? 제목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비게이션 바가 내비게이션 바가 될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인라인 스타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UL 태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써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UL 태그를 쓰면 반드시 우리는 li 태그가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li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 li 태그 안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기 때문에 앵커 태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태그를 넣어주고, 자, href 속성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샵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닫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C 언어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우리가 둘, 셋 정도로 해서 여기에다가는 자바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는 자바가 아니라 파이썬이 요즘에 또 이제 대세다 보니까 자, 파이썬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또 내비게이션 바를 줬어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게 div 태그다 보니까 블록으로 쌓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스타일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CSS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여튼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페이지를 만들 때 다시 또 div 태그를 이제 또 이렇게 나눠요. 나누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C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보죠. C 언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장 태그 있다, 그죠? P 태그, 그죠? P 태그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그래서 1972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내용이 제가 지금 이걸 치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예제 파일로 드리면 그대로 이 코드를 따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C 언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P 태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영역을 잡아먹는 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얘도 이렇게 하나의 H1 태그처럼 하나의 영역을 이렇게 다 잡아먹는 것처럼 스팬 태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 그죠? 이렇게 갖다 붙여서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자바라고 한번 쳐보죠. 그래서 자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바도 역시 내용을 제가 좀 끌고 올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그죠? 아, 이게 아니죠. 이거를 다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는 이 위에 있는 파이썬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파이썬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파이썬도 역시 이렇게 제가 공간 분할을 하기 위해서 div로 지금 다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자, C 언어, 자바, 파이썬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게 우리가 div 태그, 자, 검사를 한번 해보죠. 검사를 했을 때 자, 여기 쭉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헤드가 있고 이제 바디 안에 바디가 이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div가 자, 요거를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또한 아울러 이 ul 태그 안에 li 태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C 언어, 자바 요 하나하나씩 지금 찾아 먹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li 태그도 지금 하나의 영역을 지금 다 먹고 있죠.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iv 태그 안에는 자, 이렇게 헤더 이제 우리가 h1 태그로 C 언어를 주고 p 태그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영역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시멘틱 태그로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내비게이션 바다 뭐 그리고 div 태그가 뭐다, h1 태그가 뭐다, p 태그가 뭐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저랑 여기까지 왔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시멘틱 태그로 한번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S를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 EX08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08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이렇게 하세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이그잼 EX08에다가 여러분들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으십시오. 그죠? 그러면 그대로 붙여 넣었어요. 이거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 안 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시멘틱 태그를 사용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시멘틱 태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시멘틱 태그에서 가장 제목 부분을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헤더였다. 그죠? 헤더. 그죠? 헤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닫아주면 헤더가 잡히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헤더라는 걸 누가? 브라우저가 인식을 하고, 이거를 헤더 부분에 올려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확인을 했어요. 똑같죠? 올라오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div로 이렇게 나눈 내비게이션 바를,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를 등록을 할 때는 뭘 쓴다고 했죠? 어떤 태그? 시멘틱 태그 중에서? 그죠? 내부입니다. 내부 내비게이션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걸로 탁 닫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놔두면 역시 확인을 해보면, 자, 시멘틱 태그를 사용한 거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가 끝났으니까, 내비게이션 바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내용이다. 그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용 영역을 바꿀 때는, 우리가 내용 영역을 잡아 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섹션 태그를 넣어야 되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섹션이라고 이렇게 태그를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섹션 태그를 쭉 내려서 자, 여기에서 어디 갔습니까? 섹션 태그.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섹션 태그를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그러면 이 섹션 태그 안에 우리가 요거 이제 div 다 지울게요. 제가 div 다 지우고 할게요. 자, div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한번 보죠.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도 똑같죠? 뭐 달라진 건 없어요. 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H1 태그하고 P 태그 때문에 자리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섹션 태그 안에다가, 아시겠죠? 섹션 태그 안에다가 우리는 아티클 태그를 넣어줍니다. 아티클 태그를 넣고, 그죠? 이렇게 넣고 이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하나의 이제 div처럼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치고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티클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아티클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잘라내기 해서 자, 밑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될 것 같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또 아티클을 넣어주면 되겠죠. 아티클 이렇게 넣고, 자, 요거 잘라내기 해서 자, 요렇게 아티클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죠. 이제 한번 봅니다. 검사 이렇게 눌러봐요. 검사를 이렇게 눌러보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헤더. 그죠? 헤더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지금 내부 바가 들어가 있는 이게 감싸고 있어서 똑같죠? 그리고
섹션 태그는 전부 다 차지하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아티클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티클을 주니까 각각 해당 영역을 이렇게 분할을 시켜주죠. 이게 바로 시멘틱 태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어사이드 바도 있었는데요. 어사이드 바는 요즘 잘 안 쓰니까 일단은 제가 뭐 나중에 할 일 있으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이제 메뉴바도 이러한 메뉴바 그리고 헤더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또 그와 마찬가지로 푸터라는 게 있어요. 푸터는 뭐예요? 꼬리말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푸터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 태그를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광역시, 달서구, 뭐 본동, 뭐죠? 뭐 아수라 빌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p 태그를 하나 p 태그를 하나 써서 여기에다가 p 태그는 쓰지 말죠. 여기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since by 해서 2002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어때요? 요렇게 대구광역시 본동 아수라 빌딩 자 since by 2002 이게 바로 이제 푸터 영역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자 시멘틱 태그를 쓰지 않았던 div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단점은 뭐죠? 그렇죠. 영역은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데는 문제가 없죠. 허나 중요한 것은 이게 내비게이션 바인지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입문한 그러한 프로그래머, 웹 개발자들은, 웹 디자이너들은 이 div 태그가 도대체 영역을 나누는데 이게 뭘 하는 놈이지? 이거는 또 뭐 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중복이 되죠. 이게 의미가 어떤 건지를 스스로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멘틱 태그는 보시다시피 자 제목은 헤더, 내비게이션 바는 내부, 섹션은 섹션, 아티클은 기사니까 아티클, 그리고 푸터는 푸터,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태그명이 시멘틱 태그명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나타내 주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인지를 하고 누가 브라우저가 이걸 보고 아하 이건 아티클이구나, 아 이거는 푸터구나, 아 이거는 섹션이구나, 내부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자기가 자리를 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아니죠. 이미 뭐 그렇게 개발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div로 이제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발 스타일에 따라서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멘틱 태그가 이제 많이 쓰여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간 분할 태그는 div하고 스팬 태그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HTML5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멘틱 태그를 지원을 해주면서 지능형 웹 디자인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웹 표준의 일종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신다면 나쁘지 않다. 예. 요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 얘 시멘틱 태그도 쓸 줄 아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됐나요? 예. 아무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멘틱 태그를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나타내는 거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내부 코드가 달라도 시멘틱 태그로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만드실 때 시멘틱 태그를 종종 이용하시면 편리하기도 편리하고 구분자가 딱 이렇게 태그명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주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4장을 하고 있었죠. 이제 4장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5장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멘틱 태그가 어떤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